삼동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경금이니까 해월, 자월, 축월 이때 경금이겠죠. 해자축이니까 역시 겨울이니까 일단은 춥죠. 얼어있죠. 그러면은 실은 이게 얼어있으면 금생수도 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추울 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특히 금수상관이잖아요. 금수상관.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수기 때문에 금수상관격에서는 원래는 칠사를 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관이나 이 살을 보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금수상관격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칠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칠살은 원래 사주에서 반기지 않는데 유일하게 금수상관격에서는 춥기 때문에 얼어있는 겨울에 얼어있는 금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또 뭐라 했어요? 태양지화라고 했고 조우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병화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목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니까 뭐 목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가 있으면 이 수가 범람하면 토국수로 수도 막아주고 화가 강하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칠살을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살인상생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 화, 토, 금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겠죠. 금수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 냉해지겠죠. 물론 이제 경금 입장에서는 이 수가 강하면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경금에 비겁이 오면 좋긴 하겠죠. 비겁이 있으면 좋긴 하고 인성이나 이 비겁이 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조우상 화, 특히 병화, 칠살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수상관격에서 유일하게 금수상관격에서는 이러한 관살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월이면은 해월이죠. 자, 해월. 경금이 해월이면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월 경금은 순행 성한, 수가 냉하고 성질이 한, 차갑다 그 말이죠. 근데 정이 없으면 막조, 만들지를 못한다. 자, 정화가 없으면 경금을 뭐죠? 재련해서 성기, 기계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정화가 있어야만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정화는 뭐다? 화로 학잖아. 화로. 병화는 태양지화고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비병불난 병화가 아니면 불난 따뜻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가 두 개인데 자 경금의 쓰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화가 재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련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정화가 필요하고 병화는 조우상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측면에서는 병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관이나 정화나 병화가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경금은 강하고 예리한 지금 그러한 금이다. 그래서 정화가 아니면 불능하련 재련할 수가 없고 그렇죠? 10월은 한기가 점차로 증대되므로 병화가 아니면 불능해안 그 차가움을 해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관과 살이 반드시 나란히 보이면 위임이 아름답게 된다 그 말이죠. 정화를 쓸 때는 분리 감목과 떨어질 수가 없고 왜 그렇죠? 정화는 땔감남과 필요한 거죠. 목생화로 계속해서 땔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쓸 때는 감목과 떨어질 수 없고 정화가 위주가 되고 병과 위자, 병화나 감목은 보자가 된다 그 말이죠. 자, 병화는 조우상, 그 다음에 감목은 정화를 계속해서 연료 공급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정갑 양투
정화와 간목이 두 개가 덧줄되면 당연히 좋겠죠. 지무수국, 지지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극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일방 유지, 한 번 방의 유지, 그거 시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의 과거급제는 한다 그 말이죠. 지장병화, 지지에 병화가 지장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경금일주가 해월인데 여기에 정화와 간목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병화까지 있으면 병화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주니까 조우상 좋겠죠. 그러면 도량지선, 복숭아도자에 뭐 이게 낭이죠. 그러니까 복숭아꽃을 머리에 꽂고 그런 신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급제한 사람들이 머리에다 복숭아꽃을 꽂았나 봐요. 옛날에 그러한 물결. 그래서 이러한 그 도량지인이라고 하면은 도량지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급제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직연해자, 지지에서 해수 자수를 보게 되면 득기출, 기토가 투출돼서 토국수로 이렇게 극툴제, 득기 출제, 기토를 얻어서 출제, 기토의 투출을 얻어서 극제가 있게 되면 역유공명 또한 공명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정화 분리 간목, 정화는 간목과 분리될 수가 없으니 정갑, 정화와 간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고 이 무병, 병화가 없으면 일반 공명, 한 번의 과거급제는 성공하게 되고 한 번의 과거급제에서 공명이 있게 되고 겸하여 유병화 장지, 병화가 지장간에 있으면 더 좋겠죠. 전체를 따뜻하게 주니까. 그러면 해한 차가움을 해소하고 제동, 얼어있는 것을 제거하니 그런 즉 귀현 가필, 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가필, 반드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소기자, 꺼려하는 바는 또는 기피하는 바는 지지의 수왕성국, 지지가 수가 왕한 것이 굉장히 꺼려할 만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시키는 거예요. 병정, 병화와 정화가 불능현, 기용냐라 그 쓰임을 불능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국화로 병화 정화를 다 극제를 해버리면 병화가 어때요? 병화 정화가 꺼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수가 지지에 왕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만약에 지지가 수국이 없고 혹 견해자 해와 자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무기 출제 무토와 기토가 나와서 극제를 해주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 공명 또한 공명이 있게 된다. 10월 해궁에는 자 스스로 간목이 있게 되고 기토 타김이 있게 된다. 그래서 간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경금이 해월인데 해수 속에는 해무 갑임이 있잖아. 이렇게. 자, 여기서 10월의 해궁에는 자유 간목이 이렇게 있죠. 간목이 있는데 기토 타김이 돼버리면 간목의 쓰임이라는 것은 갑기압토로 토를 제거해주면 물이 맑아지겠죠. 그래서 그 자현 스스로 드러난다. 즉 기토 타김은 임수가 흙탕물이 되는데 기토와 섞이면서 전답을 쓸고 가면 흙탕물이 된다고 했죠. 흙탕물이 되는데 간목이 어떻게 돼요? 간목이 토를 극제해서 또는 기토를 없애서 맑은 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간목의 쓰임이라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또한 수를 제압하고 화를 전속시키는 지법야라. 그것이 그러한 법치다. 하나 이치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화가 또 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지의 수국이 이렇게 있어요. 경금이 해월인데 이게 수가 이렇게 많아 있어요. 수가. 그런데 수가 없네요. 수가 없는데 혹은 해자가 보여요. 해월이나 자월이 보이는 하는데
무토 기토가 있어서 이거를 극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공명이 있게 되겠죠. 근데 10월 해궁에는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어서 기토 타김이 되는데 간목이 기토를 제압을 해주죠. 그래서 간목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수를 극제를 해서 화를 전수시켜 준다는 법칙이다. 간목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목의 쓰임이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경금이 해월인데 수가 없어요. 그래, 해와 자가 보이는데 무토 기토가 나타나서 극제를 해줘요. 해수나 자수를. 그러면 공명이 있게 되는데, 해수 속에는 해무 가빔 이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간목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기토 타김이 되면 간목이 갑기합토를 하거나 또는 목극토를 해서 기토를 없애버리고 수만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목의 쓰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간목이 뭐냐면 토를 극제를 하고 수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갑자기 수를 제압을 해요. 수를 제압한 건 토잖아요. 근데 제압하는 토를 못하게 간목이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를 전속시키는 그러한 이치다. 그런데 이 지금 앞뒤 문맥이 여기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시 이 강의 보고 계신 분 중에 이해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뒤로 문맥이 좀 잘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간목이 기토를 합거를 해서 기토 타김이 안 되게 하면 수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전수가 되고, 근데 전수를 하는 거는 수를 없애려면 무토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무토나 기토가. 근데 이걸 간목이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고 제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토 전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갑자기 뭐 중간에 빠진 문장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앞뒤로 봤을 때 문장상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된다. 그래서 제토 전수지 법야라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일단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원문이 이렇게 됐으니까 원문 해석에는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내용상 문맥에 이해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봐요. 병투 무정자, 병화가 투출되고 정화가 없어요. 그건 나쁘지 않겠죠? 자, 경금이 해월인데 정화가 있어서 쓰임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정화가 없어요. 정화가 없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면 현달이 없다. 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화를 쓰임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화예요. 아니, 경금을 쓰임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뭐다 했다? 정화를 했어요.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병화는 뭐예요? 그냥 조우상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거,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경금 자체가 뭔가 그릇이 되지는 않죠. 병화 갖고는 경금이 그릇이 되려면 정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달, 쓰임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정화가 감추어지고 갑이 투출되면 이런 경우는 무직진이다. 자, 경금이기 때문에 무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정화가 감추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발현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무직 쪽에 가 있고, 옛날에는 문무로 딸 때 문이 더 좋게 봤으니까. 이상 불합자, 여기 합치되지 않으면 용속이다. 용속이는 뭐예요? 그냥 일반인, 평인이다 그 말이죠. 평인. 요거는 이해가 되죠? 정화는 어떤 그 경금을 녹여서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화가 없으면 그릇까지는 안 되고, 병화는 조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뜻하긴 해주지만 정화를 녹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달한다고까지는 이야기를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투 무정 똑같습니다. 병화가 투출되고 무정 정화가 없으면 불능주, 이게 주자죠. 주 경금을 재련하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하고 이 성기, 그래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뭔가 주조를 해가지고 이게 센 물을 녹여가지고 주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조를 해가지고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화가 없으면 이걸 못하니 그러므로 무현달지망이다. 현달할 가망 바람이 없다 그 말이죠. 정장갑투 정화가 지장간에 있고 간목이 투출되면 만일 유 동나문 조지 동나무로 흐르는 건 뭐야? 목화로 흐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화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역과 현달 역시 현달할 수 있다. 10월 경금이 무별종 용법 별다른 특별한 다른 종류의 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비병정 위용 병화와 정화를 쓰는 바가 없으면 결코 위용속진이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만다. 따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듬을 수가 없다. 뭐니 해도 따뜻하게 하고 따듬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금수 혼잡. 금수가 혼잡돼 있다. 경금과 해수가 있는데 금과 수가 혼잡되어 있으면 그리고 전무병정자 병화 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갑죠. 냉합니다. 비루하다 그 말이죠. 비루하다. 비루한 사람, 비루한 남편.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 비루한 남자가 될 거고 지성금국 만약에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무화자 화가 없으면 고철덩어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도지명 따듬지 못한 그러한 이 원성들만 있기 때문에 승도지명 승도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바짝 마른 고비 사막 같은데 사마귀가 있어도 승도지명이고 차가운 얼음 속에 그냥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승도는 생산하는 그룹은 계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승도지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일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그 말이죠. 서왈 책에서 왈 가라사대 순행 물이 냉하고 금한 금이 차가우면 병정 병화와 정화를 따뜻한다. 당연한 거죠. 궁합보러 왔을 때도 이제 우리가 궁합보는 방법 여러 가지 했지만 여자분이 대부분 금수가 왕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경우가 금수가 왕하고 남자가 화가 많아요. 목화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잘 맞습니다. 뭐냐면 서로 껴안고 있고 싶어 해요. 남자는 차가워서 시원하고 여자는 뜨거움을 느끼니까 서로 손을 잡고 있고 껴안고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둘 다 냉해요. 그러면 서로 밀어내고 둘 다 뜨거워요. 역시 서로 밀어냅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지를 보면 신술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순행 물이 차갑고 금한 순행 금이 냉하고 금이 차가운 곳에 대해서 신술 자세하게 설명한다. 제병정외 제외 자 병화와 정화를 빼놓고는 제외하고는 무별종 용법질이 하라. 다른 용법이 있다는 이치는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냉할 때는 뭐니 해도 병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원리를 마치고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